반갑습니다. 내일 모레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인데 정말 한국 전쟁을 생각한다면은 참으로 안타깝게 거지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99만 968명,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가 됐고 사망한 사람은 24만, 그리고 이상 가족이 700만 명 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 희생을 딛고 우리나라는 지금의 부국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K-컬처, K-푸드, K-방산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 또 모든 분야에서 더 뛰어난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끔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일들은 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 평화 세상이고 그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해방이 되기 전에도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나라는 강약이 대립하고 차별이 심해서 억울하게 묻어둔 원한들이 많아서 큰 전쟁이 한번 터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사색 당쟁이 굉장히 심했죠. 심했고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그 갈등의 결과는 이제 전쟁의 참화로 이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원불교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정산 종사님께서는 총부 대각전 그 지하에서 사시고 그 당시에 총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민군 주재소가 우리 청하원에 차려지고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불교 식구들은 큰 희생 없이 6.25를 잘 넘겼습니다. 정산종사 법문에 보면은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총부를 지키면서 6.25를 잘 보내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때였죠. 이놀이라든지 지리산 부근은 낮에는 경찰이 통치하고 저녁에는 빨치산이 통치하고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총부에도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테지만 그 일을 잘 극복하고 오늘의 우리 교단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교도님들이. 안 더워요? 부채를 많이 붙이셔서 더우신 줄. 정산 종사님께서는 천하에 큰 도가 셋이 있다 하셨습니다. 천하의 큰 도, 하나는 서로 이해하는 도요, 둘은 서로 양보하는 도요, 셋은 중정의 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도를 가지면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화를 건설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근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이런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포로를 구하는 숫자는 정말 적은데 희생된 인명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자식, 우리 국민은 보호해야 된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없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동포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까?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법당에 모여서
법회도 보고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6.25 날이 오늘 아니지만은 미리 희생 영령들을 위한 이 위령제를 모셔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그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 영가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무슨 업을 행하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위령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세세생생 악도를 벗어나 선도에 들고 정법을 만나고 성불할 기원이 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또 그때 희생되신 분들의 억울함이라든지 원통함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녹아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천하의 큰 도, 평화를 만드는 큰 도 중에 첫 번째는 서로 이해하는 도입니다. 대종사님 시절에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라 그런 회설이 있어요. 회설. 그러니까 회보에 이제 논설같이 회설이 매월 나갑니다. 그 회설에 보면은 특성을 서로 이해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 예가 하나는 정일지 선지님이에요. 정일지 선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당시에 지금 이제 화장실 뒤편에 정화정사가 있죠. 정남들의 숙소. 그 자리가 잠실이었어요. 누에를 키우는 잠실이었는데 그 정일지 선지님은 위생관념이 굉장히 철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반드시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데 또 어때요? 지금 우리 교당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아유 더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추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정일지 선지님은 추워나 더워나 반드시 문을 여는 것이 그 선지님의 특징이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건강을 보존해야 되니까 환기를 꼭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기시키는 일로 종종의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완고한 분의 한 분은 문정교 선지님이 계셨어요. 문정교 선지님은 대종사님을 모시고 변산에서 살으셨죠. 그 살으시고 총부 처음에 총부 건설을 할 때 그 집을 짓는 역할을 했는데 이분은 엄청 완고한 구식관념이 많은 노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학생들이 엉덩이를 흔들면서 댄스를 춘다면은 그 문정교 선지님이 좋아하겠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 요즘도 이제 춤추는 것은 막 조금 요즘은 춤추는 것이 자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도 춤을 추고 노인도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여학생들이 다리를 떨썩거리고 댄스하는 것을 보면 코를 동으로 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것인데 그 당시에도 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당시 회보의 내용을 보면은 용타원 서대인 선지님께서 서대인 양의 미거 이런 글도 있고 융타원 김영신 교무님 그 선지님이 카페 여성을 보고 이런 글을 기고를 해놨어요. 당시에 지금 같은 원강 같은 그런 글인데 거기에 보면은 카페 여성들이 진하게 화장을 하고 뭐 음료를 팔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카페가 있었는데 뭐 요즘 카페야 커피를 마시는 데지만 옛날 카페는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다방 같은 걸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배움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갈등이 없을 리가 없죠. 어디든지 그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당에서도 보면 아이고 누구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를 덜 좋아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를 덜 좋아하고 이런 데서 이 춤추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 또 건강을 위해서 환기를 시키려면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과 추우니까 안 열어야 되는 사람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MZ세대라든지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 무엇의 차이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배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이해하게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 이해를 하면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서로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되겠죠. 부처님 회상에서도 조달이라는 그런 제자가 부처님의 흉을 84,000가지로 잡아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흉 보기로 하자면 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렇죠? 임금님도 흉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상사도 다 흉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요즘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직장인들의 단골 메뉴는 회식하면서 직장 상사를 하는 것이 단골 메뉴라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상사는 상사의 입장에서, 아래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해 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갈등이 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적자같이 생각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정말 부모님 모시듯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 그런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서 불편하든지 마음이 불편하든지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런다면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로우려면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기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연이 된다면 부처님이고 보통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익히고 닦은 바가 다르지만은 모든 사물의 양면을 보면은 다 이해가 갑니다. 손바닥과 손등은 서로 붙어 있지만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건 잘 알고 있지만은 상대방을 이해할 때는 그것이 손바닥이라서 안 되고 손등이라서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쉽죠.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는 잘 못할 때도 들어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다 이해할 만한 거리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역지사지 하기는 쉽지 않고 아전인수하기는 쉽죠. 그래서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이렇게 할 때에 갈등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은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덕이 생기고 어떤 사람과도 화합하고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양보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도. 요즘 양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운전을 할 때 양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 어떤 게 있습니까? 보복 운전, 이런 표현 참 안 좋은데 요즘 종종 생기고 있죠. 약간 불편해도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보 운전자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초보일 때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자칫하면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운전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능숙한 사람은 이렇게 싹 잘 피해가지고 미꾸라지 피하듯이 싹싹싹 이렇게 잘 갑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서로 감정 싸움이 되면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보복 운전으로 실제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만 해도 되는 건데, 양보를 한다면은 사고는 절대 안 나죠. 교통사고가 왜 날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 나기 쉬운 것은 교차로라든지 S자 곡선이라든지 이런 데인데, 교차로에서는 노란불일 때 서면 절대로 사고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노란불일 때 출발을 했는데 내 뒤에 차도 따라왔네. 그러면 내 뒤에 차는 빨간불일 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또 내가 규칙을 잘 지킨다면 사고가 거의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방어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천천히, 제가 그 고속도로 가해 보면 빨라야 5분 이런 게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력을 내봐도 실제로 별로 빨리 못 가요. 한번 재봤어요. 고속도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빨라지는 게 5분도 안 돼요. 훨씬 조금밖에 빨리 못 가는데 마음이 급하면은 막 달리는 수가 있죠. 이제 우리 용석 교무는 참 천천히 가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기본 속도는 지켜야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운전 습관은 흐름에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은 갈등이 생기지만 양보하면은 편안해지죠.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 부산에 있는 동생네 집에 밑에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 동생네 집에는 아기들도 없고 다 이제 당시 컸을 때인데, 그래도 조금만 소리가 들리면 올라오신대요. 올라오셔가지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많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근무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녁에 근무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낮에는 당연히 없을 걸로 생각하고 편하게 다니는데 자기는 못 자니까 갈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줄이는 제품을 만드는 강남교단 교도가 있어요. 서소영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 집은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층간소음을 줄이는 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쓴다면 훨씬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자들은 양보하고 보통 사람들은 서로 빼앗으려고 하죠. 대종사님께서 앞으로는 미래 세상에는 길에는 흘린 물건을 줍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흘린 물건을 잘 줍지 않죠. 흘린 물건을 주우면은, 내가 지갑을 주었어요. 길가 요 앞에서 사거리에서 지갑을 주었다. 그러면은 내가 주워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동안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갑 주인이 거기 100만 원 현금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기면은, 내가 잘못하면은 100만 원을 훔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갑을 주워가지고 바로 경찰에 갖다 주거나 안 돌려주고 내가 하루 정도 가지고 있었다, 엄청 바빠갖고,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줍는 것이 수예요. 떨어진 지갑이 있으면 줍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주어서 착해가지고 주워주려고 애를 쓸 테지만은 약간 그것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 집착하지만 성인들은 놓아버리는 공부를 잘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 위하자고 사사로이 뭘 자꾸 하게 되는데, 성인은 두루 함께 하는 것이 성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 없이 양보를 하게 된다면 죽을 자리를 당해서라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급한 순간이 생기죠.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위험한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처럼 죽을 자리에 당해서라도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챙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리를 당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종사님께서 앞으로는 내 돈은 똥무득간지 안 가져갔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좀 지났어요. 요새는 아니고 한 10년 전인데 잔돈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주고 싶어요, 누구든지. 근데 요새 사람들이 누가 돈을 준다고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아이고 돈을 나눠주기도 힘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훈사님께서 어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을 밥을 사줄래도 옛날에는 밥 사준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밥 사줄 사람이 언제 시간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선의를 베풀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교당에 가면 뭐든지 좋았어요. 교당이 우리 집보다 더 좋고, 교당에 가면 집도 넓고 피아노도 있고 놀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간식 안 줘도 교당이 잘 갔죠. 요새 어린이들은 간식을 피자를 사줘도 잘 안 온대요. 먹는 걸로 더 이상 유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집이 더 좋지. 또 자기 집에서 피자도 그냥 말만 하면 부모가 사주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이 달라졌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도님도 오늘 이제 점심 공양이 있는데 점심 공양을 하면은 또 안 드시고 가는 분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일요일날 법회 와갖고 점심도 때우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맛있는 점심이에요. 사실은 교당에서 공양하는 거는. 그러면 꼭 드시고 가시면 좋은데 그 안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엄청 손해인 줄 아세요? 오늘 꼭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양보한 후에는 여지가 있어도 남을 이기고 난 후에는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시원하게 이겨버리면은 그때는 좋죠. 에이 쌤통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원하게 이겨버리면 좋은데, 뒤에가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이겨버리면은 시원하게 이긴 다음에는 뒤끝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고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이 하면 뒤에가 편안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싹 이기고 나면 나중에가 많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서 바다에는 모든 것이 다 모이게 됩니다. 모든 물이 다 모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은 위로 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때 져주고 이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좋다. 저 사람이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산종사님 시절에 흥근 엄마라고, 제가 이제 원불교학과 다닐 때 정하원에서 살면서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사는데 그때 흥근 엄마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학생들이 당시에 하섬에는 옛날에 그 기억나요? 나무배? 그 나무배를 타고 임해수련원 분은 거기에서 하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많이 싣고 가던 그 나무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젊고, 그런데 그 흥근 엄마가, 우리가 흥근 엄마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도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였는데 학생들이 흥근 엄마를 이렇게 구조하려고 하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제 늙어서 다 살았으니까 저 장래가 창창한 학생들을 먼저 구하세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 종사님께 아마 그 법문 들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의 위중한 시간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양보하는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따님이 이제 교무님을 하시고 그래요. 아무튼 그 흥근 엄마 지금도 얼굴이 선해요. 그렇게 목숨까지도 양보하셨던 그런 훌륭한 어른입니다. 물론 가방끈도 짧고 그 기숙사에서 밥 해주는 일을 하셨지만 참 훌륭한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중정의 도인데, 이렇게 저기 시계를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시간이 다 됐네요. 중정은 가운데 중자에 발을 정자예요. 중정. 이제 중정은 누구 이름이 중정이기도 한데 혹시 기억나요? 누구? 네? 네. 저기 이중정 법사님도 민사님 엄청 개구장이세요. 하여간 이제 개구장 이야기는 나중에 어느 때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민사님은 개구장이시고 중자 정자가 번병이세요. 그런데 그분 말고 장계석이 이제 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정박물관이 대만에 있잖아요.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은 적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어느 때 탁 관역을 적중해갖고 제일 가운데 카메라를 깨뜨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운데 중자, 맞을 중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정의 도를 지킨다면은 역시 평화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세 가지 도를 서로 이해하는 도, 서로 양보하는 도, 중정을 지키는 도,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 도를 잘 지키면 개인과 세상 모두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6.25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 희생된 영령들이 해탈 천도를 얻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기원이 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중정하는 도를 잘 지켜서 평화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